Cause and Effect? 인과율? 원인과 결과 아니야? 이걸 왜 틀려?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논리, 그게 바로 인과의 논리죠.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만큼 오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 근거 다음에 결론인데 어떻게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당연히 조상 탓이지. 그게 바로 인과율의 오류죠. 아니 이게 왜 오류야? 헐. 안녕하세요, RJT입니다.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 넣기에서 이거냐 저거냐 기로에 섰을 때 오답을 유도하는 건 인과율의 오류와 설명 순서의 오류가 지배적인데요. 먼저 인과율의 오류부터 다뤄보죠. 인과율의 오류는 크게 6가지인데요. 문장 삽입 오류, 첫 번째, 인과적 오류. 인과율의 오류는 크게 6가지인데 첫 번째, post hoc fallacy, 선후관계의 오류. 검정 재킷을 입은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자마자 사이렌이 울렸고 그래서 검정 재킷을 입은 사람이 은행 강도다 라고 추정하는 건데 post hoc, 이것 이후에 발생했으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증거도 없으면서 선후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인 거야. 두 번째, ignoring common cause, 공통 원인의 무시. 열이 붉은 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오류인데 알고 보면 제3의 원인 감기 바이러스가 열과 붉은 반점을 만들었는데 말이야. 세 번째, confusing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의 혼동. 폐암 환자가 담배 피는 걸 좋아하니까 폐암이 흡연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네 번째, oversimplified cause,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유.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해서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인데 원인은 엄청 많을 텐데 한 이유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까 말한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거지. 다섯 번째, the genetic fallacy, 발생론적 이유. 때로는 인신공격의 오류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누가 말하면 다 맞고 다른 누가 말하면 다 틀린다는 식의 논리 오류인 거고. 여섯 번째, slippery slope,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니까 취업도 못 할 거고 결혼도 못 할 거다 라는 식의 이어질 가능성도 없는 연쇄 반응의 비탈길을 내려가는 논리의 오류인 거지. 이렇게 인과율의 오류는 많지만 문장 삽입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논리 오류는 1번 포스트학, 선후관계, 3번 원인과 결과의 혼동, 4번 원인의 지나친 단순화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인과율을 개연성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100%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직각이 4개면 사각형이다 뭐 이런 거요. 또 이렇게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0%도 있겠죠. 내일은 해가 뜨지 않는다 뭐 이런 거요. 또 이렇게 중간에는 아들이냐 딸이냐처럼 50%도 있겠죠. 그래서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수록 개연성이 높고 또 인과율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인과 결과가 맞물리다 보니 원인과 결과가 가끔씩 헷갈리기도 해. 결과 다음에 원인을 놓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지. 17학년도 수능 38번이야. 사실 이 문제는 오답률 65.4%지만 뜬금없는 지사로 풀 수 있어. 하지만 풀이시 단서를 놓쳤다고 가정하고 해석의 논리로만 풀었을 때를 설명해 볼게. 첫 문장, What's the best order? 무엇이 최고의 순서인가? 보고서, 논문 또는 기타 전문 문서를 위한. 중략하고 여기 too many writers, 많은 저자들이 논리적이라는 용어를 chronological, 시간 순서라고 이해하고 보고서와 논문을 이전 작업에 careful reviews, 주의 깊은 재검토로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여기까진 논문을 쓰는 최고의 순서는 과거 논문의 재검토부터 써야 된다는 건데 1번 다음 문장, 보통 이것은 tactical weak, 전술적으로 취약하다. 이전 논문 재검토부터 쓰면 안 좋다 이 말이고 2번 다음 문장 therefore,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전 작업의 연구 결과를 되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들을 지루하게 할 뿐이다. 즉 이전 논문 재검토는 전술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므로 되풀이하는 건 지루하게 할 뿐이다. 논리적으로 나쁘지 않지? 근데 이 두 문장의 개연성보다 더 강도 높은 개연성을 갖는 문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박스는 most readers of reports and papers, 보고서와 논문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그 주제에 흥미가 있고 그 주제에 관해 뭔가 알고 있어서 읽는 것이다. 즉 독자들도 이미 알 만큼 알고 있다는 말인데 아까는 이랬잖아. 논문 재검토는 전략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독자들이 지루해한다. 근데 여기 사이에 개연성이 더 강한 박스를 넣어보자고.
논문 재검토는 전략적으로 취약하다. 독자들은 알 만큼 알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이 지루해한다. 즉 인과가 연결되더라도 개연성의 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해 나가야 therefore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개연성의 강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옷을 얇게 입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당연한 인과율이잖아요. 하지만 더 강도 높은 개연성은 추워서 면역성이 떨어졌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기에 걸렸다겠죠. 그럼 1. 옷을 얇게 입다. 2. 추워서 면역성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3.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다겠죠. 하지만 오답은 1. 옷을 얇게 입다. 2.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다. 3. 추워서 면역성이 떨어졌고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thus, therefore는 이 순서를 용납 못하는 거죠. 얘는 20학년도 수능 38번 문제야. 이 글은 텃새와 철새의 서식지 선택에 관한 지문인데 resident bird, 텃새부터 설명하는데 중략하고 2번 다음부터 해석해 볼게. 하지만 eventually, 결국 어린 텃새는 살 곳을 찾고 식별해서 서식지에 정착해야 한다. survivorship, 생존뿐 아니라 reproductive needs, 번식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식지에 생존과 번식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서식지가 필요하다고. 3번 다음 문장, 몇몇 경우에 생존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식지가 최고의 번식력을 제공하는 서식지가 아닐 수 있다. 즉 생존 서식지가 번식 서식지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 4번 다음 문장, 하지만 migrants, 철새는 자유롭게 생존을 위한 최적화된 서식지를 선택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철새는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 박스는 thus, 그러므로 텃새종 개체들은 다산에 유리한 번식지에 대한 통제 혜택에 직면하면 번식과 무관한 생존율을 낮추는 형태로 균형을 맞춰야 할지도 모른다. 번식 성공률이 가장 높은 특정 서식지에 남으면서, 그러므로 둘 중 하나의 대가, 즉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번식과 생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 박스가 텃새니까 그러나 철새를 설명하는 4번 뒤쪽, 즉 5번은 아닐 테니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건데, 다시 2번 다음 문장, 그러나 어린 텃새는 생존과 번식 둘 다 만족시키는 서식지가 필요하다고, 즉 둘 다 필요하다고. 3번 자리에 박스를 넣으면 그러므로 번식과 생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필요하다 해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로 설명하고 있는데 개연성이 약한 게 맞지? 3번 다음 문장은 생존 서식지가 번식 서식지와 같지 않을 수 있다 하니까 박스를 4번에 넣으면 그러므로 번식과 생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생존과 번식이 같지 않으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 어때? 이제 개연성이 강해졌지? 그러니까 인과율을 설명할 때 확률이 낮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개연성이 더 높은 쪽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한다면 분명 더 좋은 인과율 설명이 되겠지. 문장 삽입 오류 두 번째, 설명 순서의 오류. 뭔가를 설명할 때 막연한 설명부터 더 세세한 설명 순으로 이어나가는 게 보통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1.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작품이다. 2. 그림 속 여인의 미소에는 신비로움이 있다. 3.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 입경계를 흐릿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며 세세하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죠. 1구의 원칙인데요. 마치 1 다음에 9가 오듯이 막연한 일반적 진술 다음에 구체적 진술 순으로 글이 전개되는 거죠. 19학년도 수능 39번 오답률 68.6%, 등고선 지문이었는데 중략하고 2번 다음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 컨트롤라인, 등고선은 같은 고도에 놓인 모든 지점을 연결한다. 3번 다음 문장, 등고선이 가깝게 위치하면 언덕의 경사는 가파르다. 등고선이 멀리 떨어지면 경사는 완만하다. 박스는 therefore, 그러므로 평지에 솟은 둥근 언덕은 둥근 원으로 나타나며 바닥이 가장 크고 꼭대기가 가장 작다. 3번일까 4번일까? 정답은 3번인데 등고선은 같은 고도를 연결한다. 예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박스인데 그러므로 바닥이 가장 큰 원, 꼭대기가 가장 작은 원. 그 다음에 3번 다음 문장, 등고선이 가까우면 경사지고 멀면 완만하다. 근데 만약 3번 다음 문장 등고선이 경사를 나타낸다 이 문장 다음에 박스를 놓으면 그래서 바닥이 가장 큰 원이고 꼭대기가 가장 작은 원이다. 이렇게 되면 설명이 이상해지는 게 등고선을 원으로 그리고 나서야 원 길이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으로 놓이는 걸 설명해 준 다음에 원 길이의 거리가 경사라는 설명을 이어줘야 되는 거겠지? 뭘 설명해 주고 그 다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
그럼 설명문은 전부 구체적이고 세세한 쪽으로 설명하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죠. 나열, 즉 여러 항목을 열거하면서 설명하는 설명문도 있거든요. 이땐 이렇게 첨가의 연결사를 사용하죠. 첨가는 비슷하지만 다른 속성을 덧붙일 때 사용하거든요. 18학년도 수능 38번인데요. 여기 also, 여기도 also, 여긴 likewise. 첨가가 3개면 최소 4개의 비슷하지만 다른 설명군으로 나누어지겠죠. 여기 박스는 그 4개의 설명군 중 가장 비슷한 속성 바로 다음에 놓으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첨가 연결사를 중심으로 문장들을 떼내볼게. 1번 다음 문장은 인간의 스웨르케스, 단 음료에 대한 강한 선호고, 3번 다음 문장은 또한 수분, 칼로리, 그 다음에 소금의 deficits, 결핍에 반응하여 식이습관을 적응시킨다. 4번 다음은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액체가 고갈되면 단 것과 물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약간씩 다른 음식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데, 박스는 쥐는 소금의 결핍을 처음 겪으면 즉각적인 소금 선호를 보인다 인데, 자 어디에다 놓을래? also 같은 첨가 연결사는 비슷하지만 다른 설명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니까 박스는 어떤 설명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뒤에 놓아야겠지. 맞아, 3번 다음이지. 소금 결핍에 대한 식이습관의 적응, 이 다음에 설명하면 좋겠지. 이렇게 역인지 적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인과의 오류, 또 설명 순서의 오류, 2가지 오류 패턴을 다뤄봤는데요. 헷갈릴 땐 개연성의 강도와 설명의 구체성과 설명군을 꼭 따져보세요. 참, 그리고 여기 전에 올린 단서풀이 접근법과 또 여기 다음 편 문장의 흐름과 연결편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열공이고요.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